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라는 점입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 개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받은 만큼만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 형평에도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이런 저출산 시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그동안 불합리했던 이런 상속공제 제도가 개선이 됨으로써 상속세 부담이 보다 공정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14년차 세금 전문 김연우 회계사입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이런 논의에 힘입어서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산취득세?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기존 방식과 뭐가 다른지, 진짜 상속세 세금은 줄어드는 건지, 그럼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들 많으셨죠?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는데,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이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유산세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이 되고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전체 세금을 상속인들이 분담해서 납부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반면에 새롭게 도입을 할 유산취득세 방식의 경우에는 증여세처럼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적으면 적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세 형평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부담 측면에서도 현재 상속세는 이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결집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이 되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각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구간, 세율이 낮은 구간을 다 각각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버지가 30억의 재산을 남겼고 배우자와 자녀 둘이 똑같이 나눠 가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은 30억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금을 3명이서 나눠서 내지만, 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가 상속받은 10억 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즉 과세 기준이 전체 재산이 아니라 개별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세율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30억은 40%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10억에 대해서는 30%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10% 세율이 절약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녀 공제 개편안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자녀가 많아도 공제 금액이 똑같았던 거 알고 계셨나요? 현재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대부분 일괄 공제 5억 원이 적용이 됩니다. 즉 자녀가 1명이든 6명이든 무조건 5억만 공제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기초 공제 2억 원에다가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그리고 일괄 공제 5억 원, 이거 중에 이제 큰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였지만 자녀 공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일괄 공제 5억 원이 유리해요. 그래서 자녀가 많아도 이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배우자 상속 공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는 불리한 구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 A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 1명에게 재산을 남겼다. 그때는 이제 공제액 5억 원이고, B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 6명에게 재산을 남겼다. 그래도 공제액은 5억이에요. 자녀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공제 금액이 같다는 거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시죠? 게다가 이제 미성년자나 장애인이나 연로자를 위한 이 추가 공제 비율도 0.3에서 3% 정도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편안에서는 이 일괄 공제가 사라지고 상속인별 공제로 전환이 되거든요. 자녀 공제는 기존에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가 되고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인당 2억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결국 기존에는 상속인 수가 많아도 공제액이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늘어나서 자녀가 많으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든다 라는 것이죠. 또한 미성년 자녀와 장애인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자녀와 배우자가 없으면 형제 자매한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보다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 2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에 일괄 공제 5억 원을 받았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11억 5천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세금은 줄어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여기 배우자 공제도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요.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 전체 상속재산에서 최소 5억 원을 공제를 하되 실제 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법정 상속분 30억 그리고 실제 상속한 부분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거든요.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법정 상속분과 상관없이 10억은 무조건 전에 공제를 하고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법정 상속분 30억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원래는 최소 5억 원이었거든요. 5억 원을 공제해주던 배우자 공제가 1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자녀 3인이 있는 가구가 있고 상속재산이 18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6억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배우자가 9억을 상속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6억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 전체가 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억 이하는 다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 그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얘기했던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 개편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이번 개편안을 종합해서 사례를 통해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총 30억이고 이걸 배우자와 자녀 2인이 똑같이 10억씩 나눠 가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 따르면 30억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요. 상속세는 총 4억 4천만 원이 나오게 되지만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뒤에 세금은 배우자는 이제 10억 원이 전액 공제가 돼서 세금이 아예 없고 자녀는 각각 본인들이 받은 10억 원 중에 5억 원씩 공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9천만 원씩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총 1억 8천으로 상속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세금이 2억 6천만 원이나 줄어든 거죠. 자,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야당의 반대 등 국회 논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개정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변경된 건 아니니까 세금이 없다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상속세 개편 논의가 나온 뒤에 하도 이제 언론에서 시끄러우니까 이미 다 변경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셔서 이제 나는 세금이 없겠지 하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신고하셔야 되고요.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라는 점입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 개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받은 만큼만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 형평에도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이런 저출산 시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그동안 불합리했던 이런 상속공제 제도가 개선이 됨으로써 상속세 부담이 보다 공정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었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이거를 잘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개정안이 있으면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